11월 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말들이 좀 빡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까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집중을 해야 되겠고, 또 기수들이 얼마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출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박수홍 토요 경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주들 다시 한번 더 촉을 살려서 배당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은 그렇게 능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 편성인데요. 힘과 깡으로 뛰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쪽에 있는 3번 하얀 왕자, 4번 아침 동자, 이 마필들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주목해야 하는 배당 마필이고요. 7번 파르쿠요스, 11번 라운더 퀄리티, 문세영 기수가 두 마필을 다 조교하고 나오는데 7번을 안 타고 11번을 타요. 문세영 기수가. 이런 부분도 일단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배당마 안쪽에 있는 3번마 하얀 왕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연습 주행을 지난번에 하면서 일단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3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아보니까 말이 약간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충분히 도전적인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 마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조교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국내산 6등급 원더풀 티즈랑 지금 병합 조교하는 모습입니다.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외곽에 지금 들이대가지고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곽에 무빙을 떠가지고도 저만큼 뛰는 마필이에요. 연일 지금 병합 조교를 많이 했어요. 병합 조교를 많이 하겠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필을 컨디션 좀 더 끌어보겠다.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조교를 한번 신경 써보겠다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한 조교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이번에 오수철 기수가 안쪽 3번 게이트에 밀어버렸을 때 모래를 일단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얀 왕자 이거 매니피 자마 이거 6,5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쉽게 여기서 이제 끝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 여기 편성에는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배당 마필입니다. 지금 요거 거의 안 팔리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3번 하얀 왕자 거의 백판급의 마필입니다. 오수철 기수의 감량 직전 경주에 3초 7인데 1분 3초 7이에요. 근데 주행검사 때 1분 2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2초 9를 뛰었어요. 근데 요거 주행검사 때 마지막에 약간의 여유도 있었거든요. 자, 이번 경주 1200m에 빠른 마필이 없다. 안쪽 게이트다. 오수철 기수가 밀고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또 한 마필은 4번 아침 동자가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안 팔리는 백팍변의 마필입니다. 한센의 자마인데 분명히 스타트 2타 자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속에서 마지막에 라스트 300m부터는 추진만 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5였어요. 걸음거리가 완전히 지난번에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좋았다는 거죠. 스타트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 한센의 자마입니다. 한센의 자마들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빨리 튀어날 수가 있어요. 계란형 큰고리 제갈에 눈감면까지 신청하고 나온 만큼 4번은 아침 동자 이 두 마필 보고 들어갑니다. 3번과 4번이 지금 거의 안 팔리는데 배당 마필입니다. 엮어 가야 됩니다. 7번은 파르키우스가 그 안정적인 축막감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7번하고 11번은 둘 중에 문세영 기수가 선택했던 거는 11번인데 저는 7번과 파르키우스가 더 좋아 봅니다. 왜 그러냐면 1200m에 1000m 국내선 6등급 2세 마필들 경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에 가는 마필들이 장땡입니다. 다비드 기수가 요즘 말 똘똘하게 잘 타고 앞에 가는 마필들 상당히 기가 막히게 타주고 있는 기수입니다. 요거 지난번 문화일보배 대상경주에 출전했거든요. 14번 게이트에서 한강 에이스, 쾌양 이런 마필하고 거의 스타트 자체가 대등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4번 게이트만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선행까지도 아니면 3선, 4선까지도 붙을 수 있는 마필이었어요. 7번은 파르키우스. 이번에는 선행 찬스다. 7번을 일단 인정을 하겠고요.
11번만 라운드 퀄리티는 약간 앞말이라 그런지 직전 경주 생각보다 조금 더 못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고 문세영 기수가 일단 준비하는 과정은 좋았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10번마 신의 여인, 저는 이제 11번보다 10번을 더 세게 보고 들어가는데 직전에 조교 때의 모습이 한 70%였다면 이번 경주 들어서 한 9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병합 조교도 하는데 채찍을 막 때려갔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는 국내산 5등급 컴플리트 럭키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상위급 마필과 대등했다는 거. 또 10번마 신의 여인도 스타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7번을 축으로 안쪽에 3번마 하얀 왕자, 4번마 아침 동자, 여기 10번마 신의 여인까지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11번마 라운드 퀄리티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부분,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 자리 선정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 정제 못 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대끼리로 팔리는데 11번 한번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을 축으로 배당 마필 3번, 4번, 여기 10번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 2두가 워낙에 많이 팔리는 경주 편성기죠. 4번마 금빛마와 8번마 라움 아메리칸 이 두 마필이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4번마 금빛마 같은 경우는 뭐 박남성 마주님의 마필인데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스피냥의 자마인데 그 정도의 이게 이제 스피닝 자마가 뭐냐면 에이스 예전에 에이스 스푸닝 청해 마필이죠. 지금 이제 은퇴를 했는데 지금 새끼를 낳았을 거예요. 예전에 허재영 조교사, 지금 예상하는 허재영 조교사 마방에 있다가 16점 최봉주 조교사 마방으로 갔다가, 근데 이 금빛마의 형제 마필들이 에이스 스푸닝을 빼놓고는 다들 막 그렇게 썩 잘 뛰는 마필 자체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얘도 딱히 막 잘 타는 걸음걸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자세가 높은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일단 조교를 잘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따라가는 전기에서 3선, 4선까지는 붙을 수 있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이고, 저는 8번마 라우나 아메리카가 더 세게 보입니다. 일단 최범현님 기수의 단점은 있지만 직전 경주 1200m에 도전해서 지켰다는 거. 자기 걸음을 지켜고 나왔다는 거. 이번 경주도 외곽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딱 그 정도만 타면 되는 경주예요. 또 스타트 능력도 보면은 빠른 발이 7번마 스톤 매직하고 안쪽에 4번마 금빛마 이런 마필 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8번 라움 아메리카가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다. 일단 4번하고 8번이 가장 센 마필입니다. 4번하고 8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 여기에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마필이라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마 드림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이 드림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문화일보의 대상경주 출전했던 강단물과 뛰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수영조교만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조교의 강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3초 3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여기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지금 임채덕 조교사 마방이 조금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드림스카이가 외곽에서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스타일인 만큼 10번마 드림스카이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이경주는 4번마 금빛마, 4번마 라운 아메리칸, 여기에 이 두 마필을 깰 수 있는 마필이라면 10번마 드림스카이까지 요 3대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안말 부진마 경주 편성에서는 그래도 좀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는데요. 일단은 5번마 어나더 레벨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외곽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꼬리를 하고 다리 저름이 발견됐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따라가는 전기의 마지막 취입은 가장 좋은 마필이고요. 국내산 4등급 마필하고 미스 양호, 토요일날 7경주에 출전하는 미스 양호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전개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그리고 1200m는 1분 15초 때까지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자리 선정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5번마 어나더 레벨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 자체들은 다들 뭐 조교 때 큰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컨디션 유지하는 정도, 딱 자기 걸음만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하죠.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관건인데, 7번마 아치리버와 10번마 골드카이저, 이 두 마필을 일단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7번마 아치리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5kg, 그 다음 13kg, 7kg 이렇게 체중이 불었습니다. 이번에 조교도 직전 경주만큼 이렇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7번마 아치리버가 체중이 빠졌을 때는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체중이 못 빠져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체중을 못 빼고 나왔다면 외곽에 있는 10번 막 골드카이저를 봐야겠죠. 약간 조교 때 보면은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임다빈 기수에서 김태희 기수로 교체하면서 마이너스 2kg의 감량 이점까지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김태희 기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앞선에 붙는 거는 김태희 기수가 상당히 잘합니다. 10번마 골드카이즈가 그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약간의 경합에서 무너졌지만은 이번 경주 선입 외곽에서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10번마 골드카이저 요거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 가는 게 7번하고 10번이었다면 마지막 추입하는 마필은 6번마 대승가운이 되겠습니다. 발주 이탈 자체가 좀 문제가 되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대승가온이 이번에는 조교 때 느낌을 보니까는 좀 더 앞으로 붙기 위해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다리 힘을 실어가기 위해서 일단 요걸 하고 나오는데, 관리사가 조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괜찮았어요. 힘도 있고요.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조교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뒷다리 보시면 뒷다리 힘이 어느 때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채찍도 이제 추임마들 원래 채찍을 들고 좀 뭐 활기 있게 타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거리가 이제 1300m면 아예 노려보고 놓고 때려볼 수도 있는 마필인데,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6번마 대승가원 요거 보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상태가 많이 올라갔어요. 조교도 잘 해놨고요. 이거는 힘을 딱 비축하는 모습, 딱 힘을 좀 비축하는 모습입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3경주는 5번을 축으로 7번, 10번, 6번, 7번, 10번, 6번. 여기에 이제 7번 아치리버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중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인데, 여기는 또 딱 두 마필만 또 보입니다. 여기 이제 8번마 히든 블레이드를 요걸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일단 체중이 지난번에 증가하면서 조금 8번마 히든 블레이드는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조교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번에는 뭔가 조교 자체가 너무나 부족해요. 이 조교에서 말이 들어올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8번마 히든 블레이드는 조교량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주 만에 빠른 출전이면은 조교를 좀 세게 해야 되는데 조교를 세게 하지 않았어요. 8번 히든 블레이드는 생각이 필요하고, 1번마 스트롱참은 여기서는 뭐 안정적인 충막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뭐 2번마 마파람도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요. 2번이 쏘고 안쪽에서 1번이나 스트롱참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요것만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다른 마필 자체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1번은 스트롱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지난번에 6등급 경주 편성에서 보다는 상당히 센 에이스였습니다. 6등급 중에 지난번에 경주 편성이 의외로 센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이번만 마파랑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지난번 입상에 성공했죠. 근데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을 보시면 13초 3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 마파람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경주는 1번, 2번에 맞고 한 방 맞고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마 클라우드, 6번마 한강이어로 이름아 필드를 팔리는데 그냥 한 방으로 정리할게요. 1번, 2번 한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추천 경주의 키포인트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1번마 엘리트 루즈, 2번마 라운천지, 4번마 라울세상, 여기에 6번마 순간터치, 9번마 세네퀸, 이렇게 5마리 정도가 거의 뭐 인기마로 팔립니다. 외곽의 10번마 브레이 가속도 지난번에 강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는데 요건 이제 김하영 기수가 초반에 밀어서 엄청나게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난번에 현종이가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감량 기수인 김하영 기수가 선행 승부수를 던질 수 있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엘리트 룰즈도 김태희 기수가 좀 불려 붙이겠죠. 여기에 2번마 나올천지, 4번마 나올세상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들입니다. 근데 지금 2번은 라울천지와 4번은 나올세상 모두 다 앞선에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만약에 10번과 브레이 가속이 선두권에 치고 나갔을 때 2번과 4번의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1번은 엘리트 루즈는 또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9번은 세네킨 역시 모래를 맞지 않고 뛰어야지 잘 뛰는 경주 편성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그래서 박성희가 일단 이 중에 정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마필, 요 마필을 놓고 공략합니다. 그리고 인기마 중에 자를 수 있는 마필들 2마필 정도는 아예 삭제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예 삭제해버리고 다른 마필 인기마에 엮어서 일단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매각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고 일단 현장에서 불안한 인기마, 제가 자를 수 있는 인기마들을 잘라버리면은 충분히 중배단까지 뭐 노려볼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축막감 잡고 인기마 자르고 복병마에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박송 이번 5경주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3번마 세네파워풀하고 외곽에 있는 7번마 은성마루,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들입니다. 3번마 세네파워풀하고 지난번 7번마 은성마루 두 마필이 같이 뛰었죠. 이무기까지 같이 뛰었던 레이스인데 그때 7번마 은성마루가 손쉽게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그때 뛰었던 마필 질주본이 있지 않습니까? 질주본이 약간 스타트에 늦발을 하면서 은성마루의 전개가 너무나 편해졌다는 거죠. 이번에 뭐 유승환 기수가 아닌 오수철 기수, 감량 기수를 태워놓고 이번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일단 1200m 적정거리이고 이번에도 일단 조교가 약간 떨어져 있는 컨디션만 점검하고 나오는 머필입니다. 근데 이제 수영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에 나와서는 그냥 속보 한 바퀴 이렇게만 타는 거고 그냥 수영조교를 일단 컨디션을 맞추고 나오는 것 같아. 만약에 3번마 세네파워풀이 밀고 가버리면은 7번마 은성마루의 자리도 한번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두 마필 다 포지션 자체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은성마루는 3번 게이트, 3번마 세네파워는 8번 게이트. 둘 다 조건 자체는 이번에 3번이 좀 더 좋아졌잖아요. 선행으로 갈 수 있는 마필 3번, 7번 앞선에서 약간 싸울 수 있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보는 마필은 2번마 남산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최근 원로 기수가 말 타는 게 많이 똘똘해졌습니다. 안쪽에도 차분하게 전개도 하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에서는 또 밀어서 선행도 가고 모든 걸 좀 더 잘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일단 지난번에 수영조교만 했는데
이번에 토니 조교사가 이 마필을 직접 마무리 조교 때 했습니다. 수영 조교도 했고요. 요게 9월 3일 경주 보면 코스모한테 5마신 졌을 때 마지막 추입이 13초 2였고요. 타임이 1분 14초 2였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체중이 약간 빠지면서 마필 자체가 좀 왜소해서 그런지 작아서 그런지 그 몸싸움에서 못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3번과 7번을 빼놓고는 6번, 2번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앞선에 붙는 세력입니다. 외곽에 8번 올드퍼스는 자리 선정하기가 일단 조금 까다롭고요. 선행을 좀 더 가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남산 초콜릿이 마지막에 추입으로 역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은 딱 컨디션 맞춰서 딱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은 출전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니 조교사가 출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번마 남산 초콜릿을 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운석마루와 3번마 샤넬파우플이 앞선에서 싸우는 전개를 그려보면서 마지막 역전이 가능한 2번마 남산 초콜릿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경주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하고 7경주 요 두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데 이번 경주 역시 5경주와 7경주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 자체들이 좀 불안합니다. 2번 마 5천복은 지난번에 스타트 자체가 좋아지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 10번마 야무진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부지마 경주 편성 앞선에서 무너지면서 마지막에 추입으로 날라왔던 마필입니다. 여기 1번마 터치나인은 승급전에 모래를 맞아보니까 직전 인기 1위로 팔리면서 맥없이 무너졌고요. 11번마 천사박도 지난번에 안쪽에서 전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 3번도 하고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도 별게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조교 때 보니까 별거 없어요. 12번마 글로벌 매직 역시 잘 타줘야 되는 마필,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마지막에 얼마만큼 올라오느냐가 중요한데 10번하고 12번하고 같이 포지션에서 추입을 한다면 10번이 좀 더 낫겠죠. 이번 경주는 때리고 받치고 막곤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 한 마리 노리고 복병마, 터지는 마필 한 마리를 받쳐가면서 때리고 받치고 두 방의 막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삭제하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 한번 중배당까지 한 방을 때리고 중배당으로 한 방을 때리고 한 방을 방어 막곤으로 들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루나 실버 요 마필하고 10번마 외곽에 있는 10번마 금천영웅 이 두 마필이 일단 레이스에 딱 팔립니다. 일단 둘 다 상당히 잘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 휴양을 갔다 온 이 썬파이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썬파이팅이 지금 15주의 공백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15주의 공백이 있는데 말이 의외로 힘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준이가 조교를 하는데 의외로 말을 완전히 그냥 딱 잡고 타요. 지금 이제 관리사 트랙라이더가 지금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아침 일찍 끌고 나와가지고 조교를 하는데 걸음걸이가 괜찮습니다. 썬파이팅도 1700m에서는 1분 52초 때까지 뛰었던 마필이에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말이. 좀 길게 쭉쭉 가는 모습입니다. 잘 가죠.
의외로 잘 갑니다. 썬파이팅 봐야 되고요. 하나 누나 실버라는 마필입니다. 얘는 일단 제가 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누나 실버는 이번 들어서 이제 지하주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는데 말이 약간 똘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지 좀 잘 뛰는 마필인데 여기에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 정도는 딱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1700m에 외곽 게이트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안쪽에 빠른 말들이 없어요. 누나 실버가 이번에는 여기서 강공, 장추열 기수도 최근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거는 선행 마필 자체도 좀 잘 타잖아요. 이거는 그냥 조교사가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릴 때 무조건 일단 앞선에 가라. 막판에 막 추입하는 마필 자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뚜렷한 추입형의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누나 실버. 그러니까 지하주 트랙라이더는 지금 이 마필을 막 크게 막 강하게 놓아주진 않지만 힘을 딱 비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행형 마필 자체들은 강한 조교가 필요 없습니다. 딱 힘 한 배 해가지고 딱 그 정도만 딱 타주면 돼요. 탈 만큼만 딱 타주면 되는데 그게 누나 실버예요. 요 정도면은 해볼 만한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자, 일단 9번가 루나 실버, 안쪽에 3번가 썬파이팅, 15주의 공백은 있는데 말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의 10번가 금천영운도 일단 얘도 지난번에 추입을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얘도 사정권까지 이번에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7의 부담력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직전 경주의 상대들은 좀 약한 상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상대들도 보면은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없어요. 10번마 금천영웅도 가야 되고요. 8번마 캠프 세이버까지 일단 보고 들어갈게요. 얘도 약간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1400m 경주보다는 1700m가 좀 더 유리하고 이번 편성 보니까 얘도 세 번째, 네 번째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일단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조교 강도를 좀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의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요. 최영군 조교사도 일단 강공으로 나오는 마방이잖아요. 어느 때보다 강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8번마 캠프 세이버 얘까지 일단 배당 마필로 가져갈게요. 1700m 1분 54초? 제가 봐서는 52초까지는 충분히 뛰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루나 실버를 축으로 3번마 썬파이팅, 8번마 캠프 세이버, 10번마 금천 영웅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마지막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지난번에 실수로 전개했던 마필 자체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그레이캣 직전 경주 박태준 기수가 승급전에 맞으면서 약간 뭔가 좀 아쉽게 탔어요. 초반에 너무 힘한 배를 했고 4코너까지 마리를 끄니까는 4코너까지 너무 안쪽에서 참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말들이 좀 앞선에서 한 5마리 정도가 쭉 갔는데 4코너 오기 전에 그 포지션에 있었으면 안 됐어. 근데 말이 워낙에 끌고 가다 보니까는 4코너까지 너무나 힘을 참았어. 근데 4코너까지 너무 참았으면은 마지막에 라스트에 한번 뚝 났으면은 폭발 쪽으로 쭉 올라와야 되거든요. 추입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막상 놓으니까 또 없어. 이 마필은 꾸준하게 뛰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페이스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서홍숙 조교사가 문세영 기수를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문세영 기수하고 최근 3번의 경주 다 호흡을 다 맞췄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 있고 상대들이 좀 강해졌다는 거. 10번만 온평가속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1800m 장거리 경주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온평가속은 하만식 기수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장추엘 기수보다는 하만식 기수가 잘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얘도 부담량이 58입니다. 외곽 게이트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생각이 필요해. 1번 막 그레이트K 같은 경우는 승급전.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완전 매겁지만 문세영 기수 같아. 여기에 1번 게이트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또 있어요. 차라리 이마필이 그레이트K이 외곽 게이트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안쪽에 갇혀버리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탔을 때와 그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안쪽에 갇혀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교도 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상당히 많이 썼어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 컨디션 딱 점검하고 나와요. 상태 괜찮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수요일날 조교를 하고 쭉쭉 가죠. 잘 갑니다. 전혀 선색 없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이제 안쪽에 갇혀버릴까봐. 근데 문세영 기수가 대처를 잘해야겠죠. 대처 잘못했다곤 또 지난번처럼 박태종 기수처럼 그렇게 레이스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필요하겠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 게이트고. 3번만 장산 포이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자리 선정은 전혀 하지 못했죠. 지난번에 자리 선정하지 못하고 안쪽을 자리 잡으려니까 뭐 전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마필도 좀 더 안쪽 게이트가 좀 유리하고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필 장산 포이즌도 안쪽은 일부막 그레이캣한테 계속적으로 졌었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필요하겠고요. 20조 배대선 조교사 마방에서 4번마 머니치프와 여기에 9번마 온도풀 K 이 두 마필을 출전을 시킵니다. 양동작전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화 기수가 온도풀 K를 타고 머니치프를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더라고요. 이동화 기수가 머니치프도 타보고 온도풀 K도 타보고 두 마필들을 다 타봤는데 그 중에 선택했던 마필은 온도풀 K예요. 4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 9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근데 4번이 좀 더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보다 제가 노릴 수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볼게요. 그 마필이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의외로 인기권에 멀어져 있습니다. 1번, 10번, 3번, 4번, 9번 이런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들을 다 셋째해 놓고 완전히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이고 가장 토요경마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인 만큼 이번 경주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리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빅스고, 5번마 엘로우캣, 여기에 외곽에 9번마 아스펜테양 요 세 마리에서 끝나는 경주 편성이고 여기서 마에 터진다면 7번마 터프맨까지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일단 7번마 터프맨을 왜 보냐면은 요 마필이 내측으로 약간 디디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 왼쪽 쇄측을 때렸을 때 직진성이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의외로 말이 강단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난번에 온락의 파코인 엘로우케 상대들이 좀 더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무너졌지만은 부담량이 일단 지난번보다 1kg가 좀 내려왔고 지난번처럼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9천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이고 활동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5번만 엘로우케 지난번에 51 이번에도 51 국내산 1등급 플래티넘 유노의 형제 마필인데 상태는 직전 경주만큼의 상태이고요. 4번마 빅스고하고 9번마 아스펜테양 여기에 10번마 파워박스 이 마필이 지난번에 A to Z까지 3번, 4번, 8번, 9번, 10번 4번, 8번, 9번, 10번 이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죠. 그 중에 뭐 9번마 아스펜테양이 완전히 호전세가 보이는 마필입니다. 57.5의 부담량인데 충분히 이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9번을 놓고 5번 쪽에 때리고 4번 받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마 터프맨 같은 경우는
이 마필 여치가 519kg대가 좀 적정 체중이거든요. 현장에서 7번 터프맨은 체중을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번 터프맨도 지난번에 게이트가 너무 외곽이다 보니까 유성환 기수가 의도적으로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굳이 막 밀고 가지 않고 그냥 발걸음만 확인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번 파워박스하고 안쪽에 2번 막 검포 이런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9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57.5도라도 이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가장 조교의 강도도 가장 많이 올렸고요. 이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 5번 쪽에 한 방을 때리고 4번마 빅스고와 7번마 터포맨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마필들은 체크하고 박송이가 꼭 토요경마 배당도 한번 잡아보고 다적중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박송 현장에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